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새 예산안 심사 전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원안을 지켜낸다는 입장이 민주당에 있고요. 포퓰리즘 예산이라면서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 한국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여야 삿바 싸움이 치열한데요. 새 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지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바로 예산안인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의 주요 원칙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대통령 10시에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2019년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여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월 2일 날로 결정이 돼서 이제 그 법적인 날이죠. 그게 저희들이 하여간 예결위원 50여 명이 하여간 치열하게 서로 토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첫째는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기,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 없이 무조건 그냥 단기성인 그 계획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기왕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의 방향이 현재 그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 있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게 되는 점을 큰 틀에서 놓고 같이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여당과 야당이 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원안을 지키자, 그다음에 삭감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결국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슈퍼 예산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큰 확장 재정에 좀 더 가까운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일단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건 일자리, 저소득층 소득 보강,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 확충을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정부와 여당의 인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470조라는 것은 작년에 430조 원 정도에서 약 9.5%나 증액한 그야말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확장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잘못하면 잘못 쓰여지면 미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걱정인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뭐 소득 주도 성장 운운해서 임금 보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어떤 그 보조 형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승수 효과, 이제 예산 집행 파급 효과가 많이 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저는 뭐 현재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국회 예결위원장이지 제가 우리 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직접 지급하고 포퓰리즘식으로 하는 것은 미래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지 결국 그 우리 경제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서민들한테도 이것이 이제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직접적인 그런 지급만 하는
예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승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어느 지점에서 접점이 될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하면서 그야말로 서로 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말씀드린 이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이 정도의 이제 확장된 예산이 필요한가를 일단 보실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핵심 그 우선순위 중에서 이렇게 보조금 위주의 이런 정책이 맞는가 이 부분 아마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 입장은 이제 당연히 적정 예산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세수가 과소추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소추계됐던 부분을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적정 예산으로 확장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정상화다. 이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서 아껴둔 예산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예산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줬는데 그 부분을 사실 꺼내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지금 어찌됐든 현재 추계로서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세수가 늘어날 거다. 내년에 이제 세수가 좀 더 늘어날 거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사실은 뭐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본 예산이 되고 나서 만약에 추가로 세수가 확보가 되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본 예산에서 과대하게 것은 좋지 않은 뭐랄까 뭐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일단 뭐 지금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정도죠. 그러니까 내년 세수년도까지는 세금이 잘 거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떨어지고 있고 기업하는 분들은 IMF 이후에 최고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인데 과연 그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후는 또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이제 기재부는 자체는 아직까지는 재정 확대 여력이 좀 있고 지표상으로는 건전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런 예측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모든 지표가 거의 IMF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또 최근에 그런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주가가 아주 뭐 2년 전 수준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경기에 대한 선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갑작스럽게 나빠진 상황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산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상임위별로 부처별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보니까 뭐 지적하신 대로 2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남북협력기금이 또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일자리 예산 부분을 보면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주로는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정부 쪽이나 여당 쪽 입장은 이 일자리 예산은 필수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이제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와 또 그것을 좀 플러스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직접적인 그 예산 보조금 형식의 예산은 사실 이게 계속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은 일단 주로 기업에서 뭐 80% 이상이 기업에서 고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 어떻게든지 그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게 돼야 되는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소위 뭐 인프라라 할 수도 있고 예. 어떤 R&D라 할 수도 있고 이런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사회주의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우선은 급하니까 그렇게 지원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애초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명제를 놓고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2단계에서 그거를 확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아마 야당에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인프라 쪽으로 하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 쪽으로. 예, 조정 쪽으로.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북 지원 문제가 있죠. 예. 우리가 평화를 다 원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기준과 원칙 속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대북 제재, 유엔의 제재는 풀려져 있질 않고 또 이것이 잘못 지원이 되면은 미국에서도 다른 제재도 올 수가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또 아직도 이제 국민적 합의가 좀 없는 부분도 있다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좀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그런 지출 양태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소위 개성 연락소라는데 애초에 8,600만 원 정도를 쓰겠다고 해놓고는 97억이나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국감에서 보고를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고 걱정을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야말로 묻지 마시고로 지원을 한다면 이거를 어느 국민이 이거를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당에 대한 입장을 직접 여쭤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당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100대 문제 사업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100가지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핵심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썼던데 저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원칙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야당에 속해 있어서 그거를 자료를 일별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체로는 역시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해놓고 이것을 이제 땜질로 하려고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예산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또 요 최근에는 무슨 알바용 일자리 6개월짜리 2개월짜리 단기 그것도 참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고마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를테면 지난번에 고용 세습 문제, 인사 비리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지금 공사공단이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공단이 한 8만 5천 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에서 1,000몇백 명 한 걸 보니까 상당 부분이 소위 2년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 6촌 이내 친인척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또 그것도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해놓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막 그냥 뽑아놓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거를 그냥 단기 오히려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는 그것도 5만 9천 개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전후가 바뀌고 너무 그냥 무계산적으로 그야말로 정확한 추계나 어떤 방향성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도 꼼꼼히 다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야죠. 그럼 이제 시간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경제 상황 얘기하면서 이제 증시 추락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고 실제 정부가 지금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이제 뭔가 대응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증시 오랫동안 봐왔는데 80년대서부터 이제 역시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경제를 반영하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이제 경제
경제적으로 우선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사실은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그 역기능이 작동한 면도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반시장 정책을 지금 현 정부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전문가들 표현인데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불안해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중 전쟁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남북 관계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가고는 있는데 미국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지금 그 소위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좀 걱정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 잘 들었고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